어젯밤 당신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짐을 들어주겠다는 손, 문을 열어주겠다는 손, 길을 건네주겠다는 손. 왜 뿌리쳤을까요?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왜 당신의 몸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을까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한 여자가 평생을 걸쳐 깨달은 단 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어준 사람이 진짜 내 편이었다.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실 테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지난 관계들이 새로운 의미로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보시고는 어쩌면 친절한 사람을 조심하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고서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당연히 고맙습니다. 외롭고 지친 마음에 그 따뜻함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척하는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배워왔습니다. 호의는 감사해야 한다고, 친절은 보답해야 한다고, 도움은 갚아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호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친절은 당신을 작게 만든다는 것을, 어떤 도움은 당신의 날개를 자른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이 평생 믿어온 한 가지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혼자 살기 외롭다고, 누군가 손 내밀어주면 고맙게 받아야 한다고. 저도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우신지, 당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당신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따뜻함이 정말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의라는 이름으로, 친절이라는 탈을 쓰고, 도움이라는 핑계로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자유를, 당신의 존엄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의는 타인을 묶는 가장 부드러운 사슬이다. 사슬은 차갑고 무거워야 사슬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사슬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우리가 묶여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슬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씨, 이정미 씨, 김선옥 씨. 이 세 사람은 모두 다른 이유로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곳,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곳. 그리고 마지막 순간 세 사람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지금 궁금하시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상 끝에 가면 그 말의 의미가 당신의 가슴을 울릴 것입니다. 호의에는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심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호의, 당신이 강해지기를 응원하는 친절. 이런 호의는 도와주고 나면 떠납니다. 당신 혼자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봅니다. 두 번째는 교환입니다. 당신의 감사를 원하는 호의, 당신의 관심을 기대하는 친절. 이런 호의는 도와주고 나면 기다립니다. 언제 고마움을 표현할지, 언제 빚을 갚을지. 세 번째는 통제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제한하려는 호의, 당신의 자유를 가져가려는 친절. 이런 호의는 도와주고 나면 지배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당신이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고. 미셸 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 폭력을 쓰지 않는다. 가장 세련된 방법은 도와주는 것이다. 지금부터 세 여자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시작된 의문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깊어지고 세 번째 이야기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순자 씨, 68,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지 5년째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봅니다. 그녀의 하루는 고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듭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 외로움이 견딜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자유롭고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순자 씨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65살 김진수 씨. 진수 씨는 처음부터 순자 씨에게 친절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했고 순자 씨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대신 들어주었고 아파트 현관문이 고장났을 때는 직접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에 그저 이웃 간의 호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진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순자 씨,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이 순자 씨에게는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는 점점 더 자주 순자 씨의 일에 개입했습니다. 순자 씨가 장을 보러 가려고 하면 내가 대신 사다 줄게요. 순자 씨가 병원에 가려고 하면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요. 순자 씨가 전구를 가려고 하면 그건 위험하니까 내가 할게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순자 씨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자꾸 대신하려고 할까? 내가 하겠다고 해도 진수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순자 씨. 제가 하는 게 더 빠르고 안전해요. 순자 씨는 쉬세요.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무언가 찝찝했습니다. 마치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취급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마트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진수 씨가 마침 지나가다가 순자 씨를 봤습니다. 어디 가세요, 순자 씨? 마트에 좀 다녀오려고요. 아, 그럼 제가 차로 데려다 줄게요.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갈게요. 운동도 할 겸. 아니에요. 날씨도 춥고 버스 기다리시면 힘드시잖아요. 제 차 바로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순자 씨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수 씨는 주차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진수 씨의 차를 타고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서도 진수 씨는 순자 씨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이건 너무 무거우니까 제가 들게요. 저건 가격이 비싸니까 이걸로 사세요. 순자 씨 허리 안 좋으시니까 이 카트는 제가 밀게요. 순자 씨는 그날 마트에서 장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며 쇼핑을 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진수 씨는 장 본 것을 냉장고까지 넣어주며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수 씨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점점 자신이 작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점점 못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가 도와주니까 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기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트 한 번 가는 것도 진수 씨한테 말을 해야 하고 전구 하나 가려고 해도 진수 씨가 허락해야 하고 내 삶이 점점 진수 씨의 허락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날 오후 순자 씨는 혼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마침 진수 씨와 마주쳤습니다. 어디 가세요? 마트 좀 다녀올게요. 아, 제가 차로. 순자 씨는 진수 씨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진수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순자 씨는 깊게 숨을 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수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탁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 가고 싶어요. 진수 씨는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왜 싫어하세요?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수 씨는 순자 씨를 돕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라는 것을. 순자 씨가 약해야 자신이 강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진수 씨, 저는 진수 씨가 싫은 게 아니에요. 다만 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저답게 살 수 있거든요. 진수 씨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도와드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순자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네요. 순자 씨는 진수 씨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진수 씨. 진짜로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혼자 해볼게요. 그날 이후 진수 씨와 순자 씨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진수 씨는 더 이상 순자 씨의 일에 과하게 개입하지 않았고 순자 씨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만 진수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호의는 상대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친절은 상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푸코의 말처럼 지배의 시작은 도움의 형태로 다가온다. 순자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통제가 된다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씨, 63. 정미 씨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항상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정미 씨에게 늘 잘해주었습니다. 외식을 할 때도 정미 씨가 좋아하는 식당을 골랐고, 여행을 갈 때도 정미 씨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갔고, 선물을 할 때도 정미 씨가 필요한 것을 사주었습니다. 정미 씨는 고마웠습니다. 다른 집 남편들을 보면 아내한테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데 우리 남편은 참 잘해준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미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잘해줄수록 정미 씨는 점점 빚을 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내가 뭘 해줄까?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정미 씨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또 뭘 바라냐? 남편이 이미 많이 해줬는데 더 요구하면 욕심쟁이가 되는 거 아냐? 그렇게 정미 씨는 자신의 바람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미 씨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지난달에도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 줬고 이번 달 초에는 옷도 사줬는데 또 여행을 가겠다고 하면 남편이 뭐라고 생각할까? 정미 씨는 결국 그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미 씨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정미 씨가 무엇을 참고 있는지, 그리고 정미 씨 자신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미 씨의 마음속에는 뭔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바람들, 참아야 했던 순간들, 삼켜야 했던 말들. 그리고 어느 날 정미 씨는 폭발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 메뉴를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거 먹어. 정미 씨는 그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어.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미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늘 잘해줘.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골라주고 그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답답한 것 같지? 남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정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너무 잘해줘서 문제야. 당신이 잘해줄수록 나는 점점 빚을 지는 기분이야. 당신이 베풀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야. 이제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 그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어.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당신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당신을 힘들게 했구나. 정미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몰랐던 거야. 고마움이 어떻게 빚이 되는지, 호의가 어떻게 짐이 되는지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움이 빚으로 바뀌는 순간 사랑은 의무가 된다. 정미 씨와 남편은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미 씨에게 덜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미 씨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미 씨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정미 씨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과 정미 씨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입니다. 정미 씨가 자신의 바람을 말할 때 남편은 정미 씨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정미 씨가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볼 때 남편은 정미 씨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호의는 때로 관계를 망칩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는 관계를 지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의 두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열쇠입니다. 김선옥 씨, 일은 선옥 씨는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누가 힘들어하면 대신 해주었고, 누가 도움을 청하면 자신이 힘들어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선옥 씨를 좋아했습니다. 선옥 씨는 참 착해. 선옥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선옥 씨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선옥 씨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선옥 씨를 특별히 챙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선옥 씨가 필요할 때만 선옥 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선옥 씨가 도와주면 당연하다는 듯 받았습니다. 선옥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거절하면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선옥 씨는 자신을 계속 소진했습니다. 이른이 된 어느 날 선옥 씨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평생 나를 위해 산 날이 며칠이나 될까? 늘 남을 위해 남을 도우며 남을 챙기며 살았는데 정작 나는 나를 한 번도 챙기지 않았구나. 선옥 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거절하겠다고,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겠다고. 처음으로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선옥 씨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거절했을 때는 조금 덜 미안했습니다. 세 번째로 거절했을 때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선옥 씨를 더 존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부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선옥 씨 괜찮으시면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되시면 다른 분한테 부탁할게요. 선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알랭이 말했습니다.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포기의 다른 이름이다. 선옥 씨는 이제 압니다. 거절이 냉정한 것이 아니라 거절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거절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거절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세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진실에 다가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호의는 상대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정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고마움이 빚이 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진다는 것을. 김선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모두 같은 문장에 도착했습니다. 영상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문장입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어준 사람이 진짜 내 편이었다.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도와준다는 것은 때로 상대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믿어준다는 것은 상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진짜 호의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나서 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나서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나서 그냥 조용히 물러섭니다. 그것이 진짜 호의입니다. 하지만 거짓 호의는 다릅니다. 거짓 호의는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킵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려 합니다. 상대가 약해야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도운 뒤에도 그를 자유롭게 둘 수 있는 사람만이 선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선함은 도움 그 자체가 아니라 도움 이후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을 도운 후에도 당신이 자유롭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도운 후에 당신이 묶인다면 그 사람은 조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입니까?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당신을 크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점점 무기력해진다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간다면, 점점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호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점점 강해진다면, 점점 자신을 믿게 된다면, 점점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당신 편입니다. 호의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한 호의는 상대를 녹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호의는 상대를 태웁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는 호의만이 상대를 편안하게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절한 거리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영상 초반에 제시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어떤 호의는 불편해지는 걸까요? 왜 어떤 친절은 숨이 막히는 걸까요? 왜 어떤 도움은 거절하고 싶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보다 먼저 알기 때문입니다. 그 호의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친절이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도움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몸은
우리 마음보다 정직합니다. 마음은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마음은 미안하다고 느끼지만 몸은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는 몸의 신호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몸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진수 씨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정미 씨는 남편이 친절할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김선옥 씨는 사람들의 부탁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모두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이 관계가 당신을 해치고 있다는, 이 호의가 당신을 작게 만들고 있다는, 우리는 평생을 착하게 살라고 배웠습니다. 호의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친절은 감사해야 한다고, 도움은 거절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호의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어떤 친절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떤 도움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거절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거절은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라고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받아들일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이제 세 여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진수 씨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더 행복해졌습니다. 진수 씨도 변했습니다. 순자 씨를 도와주려고만 하는 대신 순자 씨를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진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진수 씨가 바로 들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자 씨, 혼자 들기 힘드시면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괜찮으시면 혼자 하셔도 돼요. 순자 씨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 정도는 제가 들 수 있어요.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짜 호의라는 것을 이제 진수 씨도 알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수 씨와 진짜 친구가 된 것 같다고. 예전에는 진수 씨가 자신을 돕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진수 씨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순자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정미 씨와 남편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정미 씨에게 모든 것을 해주려 하지 않았고, 정미 씨는 더 이상 모든 것을 고맙게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정미 씨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정미 씨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파스타가 먹고 싶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파스타 먹으러 가자.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정미 씨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골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미 씨가 직접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것을 존중합니다. 정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을 편하게 한다는 것을. 남편도 이제는 정미 씨의 마음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정미 씨가 직접 말하니까 남편도 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진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선옥 씨는 거절을 배우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나 선옥 씨에게 부탁했지만 아무도 선옥 씨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선옥 씨가 거절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선옥 씨를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선옥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옥아, 요즘 어떻게 지내? 예전에는 이런 안부 전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옥 씨가 필요할 때만 선옥 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선옥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당연하게 여긴 것은 자신이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해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얻은 것은 소중히 여깁니다. 선옥 씨가 거절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선옥 씨의 호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옥 씨 자신도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여자는 모두 같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자유. 진짜 자유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도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도 자신의 경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호의의 진실을 압니다. 호의는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진심의 얼굴, 교환의 얼굴, 통제의 얼굴. 진심의 호의는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도와주고 나서 상대가 스스로 걸어가도록 뒤에서 지켜봅니다. 교환의 호의는 상대를 빚지게 합니다. 도와주고 나서 언제 갚을지 계속 기다립니다. 통제의 호의는 상대를 약하게 만듭니다. 도와주고 나서 상대가 혼자서는 못한다고 계속 증명하려 합니다. 당신 주변에는 어떤 호의가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호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떤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까? 미셸 푸코가 말했듯이 권력은 폭력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가장 부드러운 형태로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가장 부드러운 형태가 바로 호의입니다. 당신을 위한다는 말, 당신을 돕겠다는 손, 그것이 때로는 당신을 묶는 사슬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사슬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호의와 당신을 묶는 호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호의를 받은 후에 당신이 더 강해지는가, 아니면 더 약해지는가, 당신이 더 자유로워지는가, 아니면 더 묶이는가, 당신이 더 커지는가, 아니면 더 작아지는가. 만약 그 호의가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면 거절하십시오. 만약 그 호의가 당신을 묶는다면 피하십시오. 만약 그 호의가 당신을 작게 만든다면 벗어나십시오. 거절은 용기입니다. 특히 이 나이에 거절하는 것은 더 큰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커지고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손을 내밀면 그냥 잡고 싶어집니다. 설령 그 손이 자신을 묶는 손이라 해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면 결국 더 큰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잃으면 가장 외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해서 아무 손이나 잡지 마십시오.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손만 잡으십시오.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손만 잡으십시오. 당신을 크게 만드는 손만 잡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아무 손도 잡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잘못된 관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하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여자가 우연히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호의에 묶였다가 거절로 자유로워진 경험.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도움을 거절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정미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순간 비로소 편안해졌어요. 선옥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 비로소 존중받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짜 호의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 진짜 친절은 상대를 작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진짜 도움은 상대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어준 사람이 진짜 내 편이라는 것. 세 사람은 그날 이후 가끔씩 만나 차를 마십니다.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를 믿어줍니다. 누가 힘들어 보여도 바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대신 물어봅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상대의 대답을 존중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돕고 혼자 할 수 있다면 지켜봅니다. 그것이 진짜 관계라는 것을 이제 세 사람은 압니다.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사람을 도운 뒤에도 그를 자유롭게 둘 수 있는 사람만이 선하다. 세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와주되 묵지 않는 사람, 함께 있되 간섭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나이 들어 깨닫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영상을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왜 당신은 그 손을 뿌리쳤을까요? 이제 그 답을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그 손이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불편함을 믿으십시오. 누군가의 호의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능이 당신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 본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을 참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알랭드 보통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악의가 아니라 계산된 친절이다. 악의는 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친절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친절을 거절하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해치는 친절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나쁜 것입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거절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드립니다. 이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친절보다 나를 믿어주는 고요한 침묵이 훨씬 따뜻하다는 것을, 나를 대신 들어주는 손보다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눈빛이 진짜 도움이라는 것을, 나를 돕는 척하며 내 자유를 가져가는 사람보다 나를 믿어주며 내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이라는 것을, 호의는 사랑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때로 사랑보다 더 깊게 지배합니다. 하지만 진짜 호의는 지배하지 않습니다. 진짜 호의는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을 돕되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고, 당신을 챙기되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고, 당신과 함께 있되 당신을 묶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호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호의를 베푸는 사람, 그런 호의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도움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호의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자유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나이에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만큼 자유로운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스스로 서 있는 것만큼 당당한 것, 누군가와 사랑해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지입니다. 거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관계의 끝이 아니라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끝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유의 시작입니다. 존엄의 시작입니다. 당신다움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거절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불편한 호의를 거절하는 것, 부담스러운 친절을 멈추게 하는 것, 당신을 작게 만드는 도움을 피하는 것.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호의가 불편해지는 순간 당신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도움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압니다. 고마움을 강요받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평화를 압니다. 호의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압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만의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가십시오. 호의는 때로 감정의 함정이지만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순간 관계는 통제가 아닌 존중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인생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채워집니다. 당신의 하루는 빚이 아닌 자유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이 문장의 진정한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어준 사람이 진짜 내 편이었다. 그 깨달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기를, 당신이 존중받기를,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거절은 자기 사랑입니다. 호의를 구분하는 것은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입니다. 당신의 불편함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본능을 믿으십시오.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자유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당신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